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네 여러분, 곽정의 2022년도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곽정의 영어 2022년도 올해 대폭적으로 큰 변화를 하게 됩니다. 기출의 어떠한 변화도 저희가 목격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담감을 좀 줄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큰 변화를 또 가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4단계입니다. 4단계로 끝내는 곽정 영어 커리큘럼 4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4단계만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합격!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단계를 좀 간소화하게 되었고요. 초시생분들이 많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플로우만 쭉 하고 따라가면 되는 4단계만요. 그렇게 마련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큰 변화는요. 모듈화를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초시생 분들이야 이제 여러분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시면 되겠지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단계를 다 밟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나는 기본기에 대한 힘이 어느 정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다 필요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론을 좀 짧게 치고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준비가 돼 있고, 나는 나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약점에만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필요한 것만 선택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점이 좀 많다. 그러면은 그 약점에 몰입을 해서 뭐 그게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쫙 몰입을 해서 그것만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놓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했던 그 이제 저희의 바람과, 그리고 또 기출의 어떤 동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지했기 때문에 2022년도 합격을 위한 곽정 영어 커리큘럼 대폭 변화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제자가 과도하게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진정 한번 내가 작정하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풀어보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 조절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려운 것들은 이제 배제를 시키고,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때 요 정도는 읽고 풀고 이해하고 접근해 볼 수 있겠다. 나 요 정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어. 의 정도의 난이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똑똑하게 잘 설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영어는 처음에 실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를 조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은요, 만약에 이해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암기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시험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 바운더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바운더리를 다 채워야 내가 안정적인 90점대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국가직 기준.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내용을 내가 섭렵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내가 암기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은 1부터 1000이라 치면 1부터 1000까지를 다 외워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거 뭐냐면 1부터 1000까지 다 외운다 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항상 똑같은 문장이 채택이 되는가? 똑같은 독해 지문이 채택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매번 다르죠. 매번 모든 문장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키워야 하는 거예요? 응용력이라는 걸 키워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는 1부터 1000까지를 그냥 무턱대고 외웠던 사람이라 치면 응용력에 있어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문장은 매번 달라지고 독해 지문도 매번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요, 뭐는 변하지 않냐면 그 핵심 코, 출제자가 문법의 포인트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드릴 거야 라고 하는 문법의 포인트,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난이도를 건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 폭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최근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똑똑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코어를 철저하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실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 코어, 실제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이 코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얘를 우리는 철저하게 이해할 거고요. 출제자의 바운더리가 일단은 여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는 요 바운더리까지였다. 그러면 이 힘으로 응용력이 갖춰져야겠죠. 그 힘으로 여기까지의 시험 범위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코어를 정말 이해한 사람이라면 출제자가 한번 작정을 하고 이 바운더리를 조금 더 넓혀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바운더리의 선을 여기까지도 이렇게 넓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코어의 힘을 충분히 기르신 분이라면 여기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공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공략하고 이거를 염두하고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2022년도 곽정 영어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리고요. 문법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그럼 뭐 독해는 잡지 말라는 건가? 아니요. 문법은요. 확실히 잡아야 한다가 뭐냐면 만점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법은 수학과도 같아서 2 더하기는 무조건 4잖아요. 2 더하기 2는 4. 다른 답안은 있을 수 없고 문제를 내가 2 더하기 2라는 문제를 딱 풀고 나서도요. 확실하게 4지. 이건 내가 맞췄어. 라고 정확하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문법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즉 문법의 유형은 완벽하게 맞춰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곽정 영어 커리큘럼 4스텝으로 끝나는 곽정 영어 커리큘럼도 문법을 만점 받아야 한다라는 그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배경 지식에 따른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영어에 노출이 되어서 어느 정도 단어량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독해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독해에서는 한두 개 정도 또는 하나 정도 또는 아예 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이긴 합니다만 독해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있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른 변수가 상당히 커요. 하지만 문법은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모든 분들이 내가 초시생이라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과거에 내가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작정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끌어올린 실력은 꾸준히 유지시켜줘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곽정 영어 연구, 이제 이 곽정 영어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실력을 끌어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지만 유지시켜주는 것 플러스 실력을 꾸준하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치들이 실력을 유지시켜주거나 또는 실력을 꾸준하게 업시켜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곽정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기초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기본 이론은 전략서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요거는 전략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기본기를 충분히 어디에서 충분히 우리가 기본기를 다져야 하는 거냐면 바로 첫 번째 단계에서 기본기를 충분히 다져야 하는 거죠. 알겠죠? 네. 그 여기에서 충분히 기본기를 다지고 이 기본기를 다진 거에서 이제 좀 기출 수준의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본 이론, 다시 말해 전략서를 보게 되는데 이 전략서 같은 경우는 많은 수험생들이 항상 뭐 보기 2개에서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해요. 출제자가 의도를 해서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헷갈려 하겠지라는 거를 염두해서 이제 문제를 보기를 구성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에서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예일까 제일까를 이제 많이 흔들려 하거나 고민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그 지점 뭐 vs 뭐 이 2개의 전략 포인트를 아예 유닛의 목차로 잡아 여러분을 좀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교재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아마 큰 힘을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문제를 쭉쭉쭉 이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 맞아 내가 진짜 이 지점에서 되게 힘들어했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내가 이거 얘 아니면 이거 두 개 개념 정말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 라는 거를 많이 공감하시면서 아마 책을 따라가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전략서를 통해서 흔들렸던 그런 포인트들을 잡고 나면 이제 우리가 기출을 보게 되는데 이 기출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거냐면 그렇다면 출제자는 지금까지 몇 개년 동안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출제를 했던 건가 네, 최신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최신 문제부터 시작해서 연도별로 난이도의 흐름, 그리고 또 문법의 포인트나 독해의 흐름이나 주제의 선정이랄지, 아니면 뭐 단어의 선정이랄지, 아니면 생활 영어의 영역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쭉쭉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연도에 따라서 난이도를 어떻게 상승 또는 하향 곡선을 타서 내려오게끔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느 범위를 다루게 됐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며 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제자가 우리에게 요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를 레벨 3, 스텝 3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2단계를 통해서 정말 거의 뭐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출을 통해서는 첫 번째, 출제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 두 번째, 나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를 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2단계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슨 단계로 넘어가게 되냐면 내 약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약점들을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남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기출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마지막 파이널 단계 곽정 동영을 통해서 출제자가 지금까지 출제했던 문제들보다 살짝 난이도가 있거나 또는 유사 난이도의 문제들을 정말 무한으로 많이 풀어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로. 근데 2단계도 왜 중요하냐면 마냥 쉽게 내면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절대 이렇게 나올 수 없을 터무니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이 또 풀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연습이 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지만 기출보다 조금 더 버거운 정도의 난이도,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주셔야 실전을 딱 갔을 때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체감 난이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여러분의 집중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실전에 투입이 되기 이전에 훈련 단계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훈련 단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기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훈련하시는 게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3번 발라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실력을 유지시켜주거나 꾸준히 여러분의 실력을 조금씩 올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산문 발라버리기. 산문 발라버리기는 말 그대로 3개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이제 격일로 월수금 제공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왜 이렇게 적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강도는 셉니다. 문제들을 풀고 단서만 확인하는 것은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둔 채로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3번 발라버리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아직까지 내가 채워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채우고 찾아내고 채우고 찾아내고 채우고 또 찾아내고 채우고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문제 풀고 정답이 이거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내 문제점을 찾아요. 적나라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찾았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요? 채웁니다. 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발라버리기는 내가 여기저기 막 이제 산발적으로 뻥뻥뻥 뚫려 있는 구멍들을 찾아서 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서히 여러분의 실력의 증가됨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4step에서 분명 4step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느껴지게 될 거거든요. 적나라하게 내가 아쉬운 부분이 무엇인지가 확 드러나요. 물론 이 단계를 통해서 충분하게 잘 다져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사람에 따라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환경에 영어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됐는데 유독 이거 하나 안 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이 기출 때 출제자가 그동안 출제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기출문제 어차피 반복되어서 나오지 않을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건지 빨리 풀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Nope!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제자의 성향을 알게 되는 코너이고요. 그리고 문법의 포인트는 그 선에서 돌고 돌아요. 난이도 선정을 정말 잘하세요. 제가 다양한 시험지들을 좀 이제 접해보지만 뭐 토익이랄지 이런 것들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붙어서 그 정도의 질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적은 분들이 정말 고퀄리티의 문제를 만들어내시거든요. 와, 그럼 이분들의 성향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럴 필요가 있죠. 네, 그분들의 성향을 파악해줘야 앞으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이 풀게 된 동형 문제들을 여러분이 평가하고 그리고 이게 맞겠다 아니겠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평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단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네, 지문이 똑같은 게 2번, 3번 나오진 않아요. 최근에는 그렇진 않았죠. 하지만 출제자가 이러한 주제를 좋아하네? 이 바운더리 안에 노네? 이런 이슈들을 좀 많이 출제하네? 하고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패턴들을 알고 그 유사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기왕이면 문제 풀 때 그러한 유사한 것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좀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출은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준비가 잘 돼 있고 뭐가 아직은 아쉬운지까지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점을 채워야겠죠. 네, 산문 발라버리기로 꾸준히 채워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작정하고 진짜 완전 몰입해서 완전 뽀개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단계.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달까지 꾸준히 여러분이 본인의 약점을 드립다 파고들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이 준비가 됩니다. 유형별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 공략할 수 있게끔 마련해 놨습니다. 하나하나씩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나에게 맞는 것을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몰입 단계라고 해서요. 몰입의 과정이라고 해서 이 패키지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집중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도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난 이것만 안 되니까 이것만 하면 돼. 또는 나 요거 다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얘를 진짜 털어버리고 싶어. 막 스트레스 받아.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 그러면은 몰입형 과정의 커리큘럼을 선택하셔서 아예 뽀개버릴 수도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할지와 이 안너는 무엇인가? 문할지라는 건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면 느끼게 된 건데 문법의 포인트를 꾸준히 계속 봐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딱 수업을 하면은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줘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핵심 문법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꾸준히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도표성에 기초에서 기본으로 넘어가는 요 단계와 그리고 또 기본에서 기출로 넘어가는 요 단계에 문할지가 투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요 단계도 여러분이 꾸준히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량진에서 여러분하고 만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안너는 뭘까요? 시험 막판 대비죠. 지방직만을 공략하고 또 국가직만을 공략하는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국가직 출제자 그대들이 있다. 인사혁신처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대들이 이 지방직의 출제자들이 있다. 출제자의 성향을 다시 한 번 더 막판에 정리하면서요. 국가직에서 나왔던 어휘들을 쫙 생활영어 쫙 구동사 쫙 문법 포인트 쫙 그리고 독해 쫙
그리고 또 지방직 전에 또 생활영어, 구동사, 그리고 뭐 독해 아니면 문법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막판에 빡 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정리한 것들을 막 응용해서 풀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이 되어진 게 바로 이 안에 출제자 있다, 너 있다라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막판에 우리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너를 들으시고 동영으로 넘어가시면 딱 적합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앞에서 4단계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기초도 있고 기본, 전략서요, 그리고 기출의 동영까지 4스텝으로 끝나는 곽정 영어 커리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린이라는 것은 4스텝 이전입니다. 이제 기초라는 단계도 나에게 너무 버겁다, 낯설기 때문에 쉽게 공시 영어에서 요하는 바가 무엇이고 공시 영어 문법에서 요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쉽게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게끔. 하지만 영린이라고 해서 대충 뭐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한두 개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요, 전체 그림을 일단 다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린이의 과정을 거치고 나잖아요, 전체 과정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좀 쉽게 접근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체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기초 단계로 빡 하고 투입이 됐을 때에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정규의 과정을. 자, 그래서 영어의 힘이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린이 단계부터 시작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상당히 친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패턴화가 되어 있어서 문제만 풀어도 자동 패턴을 인식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하나 단어가 왜 존재하는지도 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답니다. 알겠죠? 독해 같은 경우에도요, 주제도 출제가 되었던 주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거를 저희가 또 분석을 해서요, 어떤 주제가 자주 선택이 되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주제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용어들이 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섭렵을 하고 이제 기초 단계로 투입이 된다면, 아 맞아, 이런 주제 나온다고 했었지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다 보니까 앞서 내가 배웠던 어떠한 그 배경 지식의 힘으로라도 기초 단계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 문제 같은 경우도요, 지문은 하나지만 하나의 지문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게 됨으로써 독해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하게끔 그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기에서 내 약점을 찾았으니까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서 그 부분들을 집중 공략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몰입형 그런 커리큘럼도 있기 때문에 뭐 2개 내지 3개를 쫙 몰아서 아예 그냥 집중적으로 내 단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극복 프로그램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필수 강좌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여러분이 단어 공부를 한다, 내가 단어를 꾸준하게 정말 제대로 공부한다가 이제 전제 조건이 돼줘야 그래야 실력을 키워나가겠구나 라는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단어는 밥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마라톤 뭐 몇백 미터를 달리거나 몇천 미터를 달리거나 뭐 킬로미터를 막 달려야 되는데, 단어를 공부하지 않고 달리기를 한다라는 거는 거의 죽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에너지 보충은 해줘야 되는 거고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는 밥이에요. 단어는 전쟁터에 갈 때 내가 총알을 장전하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무기를 챙기지도 않고 그냥 전쟁터에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요, 또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너무 단어가 안 돼 있어서 중등 영어부터 시작해서 고등 이렇게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늘려나갈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 단어는 AI가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단어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출제자는 앞서 얘기했지만 지문이 반복되지 않고 또 문장이 재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탕이 전혀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떠한 지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도 이 책을 완벽하게 섭렵을 하시게 되면 80% 이상의 것들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AI가 단어들을 선별하고 동의어도 제공해주고 있고, 생활영어나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 독해나 이런 영역들에 대해 힘을 줄 수 있도록 복합 플러스가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면 어떠한 지문을 여러분이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80% 이상은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 언어부터 아니면 뭐 수능 언어부터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얘를 완벽 마스터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도 된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을 알려주는 지도는 앞서서 문알지라고 해서 2달 간격으로 꾸준하게 여러분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든 거라 이거 하나 딱 들고 다니면은 그때그때 언제든 되게 얇아서요.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줄 수 있는 거라 얘는 이제 필수 아이템입니다. 자,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매일매일 밥 먹듯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문법을 알려주는 지도, 문알지 같은 경우도요, 공시의 문법을 아주 얇게 쫙 지도처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논리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닳고 닳 때까지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셔야 하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산문 발라버리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산문 발라버리기 all-in-one program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 진정한 all-in-one program이에요. 나는 독해 문제 2개와 문법 문제 하나를 풀고 있지만 단어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문법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며 구문 분석도 같이 하게 되고 독해의 논리도 같이 잡게 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전략까지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듣게 되면 여러분 한 달에는 평균 300개 문장에 3000개 단어를 여러분이 마스터하시게 되는 거고 1년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3600개 단어에 대략 3만 개의 단어들을 공부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출제자가 이제 1년 뒤 내년에 국가직 시험 문제 뿌악 뭐 지방직 시험 문제 뿌악 하고 어떠한 문장과 어떠한 독해 지문과 어떠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던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사전에 1년 동안 저하고 이렇게나 연습을 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따박따박 한국말 읽듯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분명 가지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저의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근데 상호작용의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 신개념의 강의예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추가 30분 동안 제가 과외를 해드려요. 개별적 질문들을 다 받으면서 막혔던 부분들을 빡빡 속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산문 발라버리기는 3기로만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라요.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하시게 되면은 50점 획득. 7월, 9월, 10월, 12월까지의 점수 목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테스트로 운영이 된답니다. 난이도가 서서히 오르게 될 거고 실전 전까지는 충분히 실전 문제들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10개의 문제로 충분히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무턱대고 10개 문제 풀어 정답은 이거야 단수 여기라고 이러는 수업이 아니라요. 유지 관리도 시켜주면서 실력까지 앞서 말했던 빈 구석들을 하나하나 채워주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 곽정 영어 커리큘럼 4스텝으로 끝나는 곽정 영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하고 사실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질문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질문들을 그때그때 해결하고 해소를 해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해소를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하고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도 마련해 놨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곽지영 영어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짠! 카페가 뜨고요. 네,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활하게 카페 쪽에 사실 좀 많이 소통을 해요. 이 DM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답하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공지사항이랄지 여러분에게 즉각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전달해 드리는 창구로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여러분하고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곽정 영어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도 만점의 실현을 위해 곽지영 그리고 곽지영 영어 연구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여러분의 앞에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빡빡 밀어줄 수 있도록 힘을 계속 키워나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 빠이.